예, 뭐 저희가 경제산업계에서 들려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도 끝났고 저희가 좀 가벼운 코너 속의 코너로 쩐다TV 시작했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어떤 내용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분들이 누군지 저도 몰랐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알아서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20분 동안 끌고 가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받은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김영식 대표 그리고 문효준 이사 오늘 출연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내용 한다고 하고 듣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AI 기반의 ETF를 예. 그 상품들을 이제 뭐 만들고 이제 상장하고 이런 회사인데 뭐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뉴 가치 투자의 컨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섭외를 받았습니다. 20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네요. 저희들도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했던 이런 코너들이 있었는데 출연자도 갑자기 못 나오게 되고 또 새로운 출연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저희들도 진짜 유튜브스럽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급하게 받은 질문지가 몇 개 있어서 휴대폰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ETF 그러니까 특히 미국 쪽 ETF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국내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 것만큼 미국 주식도 사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공공연하게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좀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정확하게 조사해 본 건 아니고요. 예. 자료가 좀 있네요. 그래서 네.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뭐 이제 상위 종목들 보니까 이제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제 구글, 이제 알파벳, 이제 테슬라 이렇게 있는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1조가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거의 다 이제 상위 이제 5개 종목들은 뭐 거의 5천억에서 1조 이 정도 규모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양이요. 개인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 예. 자료상으로는. 그래서 뭐 상당한 규모고 또 아마 여기 집계되지 않은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뭐 한국 코스피 대비로 이제 미국의 주식들이 워낙 좀 뭐 좋은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뭐 좀 쏠림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달러 이제 그 통화로 봐도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좀 이런 좀 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외 ETF와 관련해서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하는 이제 AI 운용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국 시장에 펀드 방식으로 운용하는 ETF를 상장을 시켜놓고 실제로 그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바로 거래될 수 있도록 상품을 상장시켜 놓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개념 자체가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잘 아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AI ETF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나 동향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시장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SEC라던가 이제 미국 규제 당국에서도 이런 액티브 그리고 특히 AI에서 무인 운용되는 상품을 상장을 허가 내준 지 자체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을 때 당시에도 한두 개 정도의 상품밖에 없던 상황이고 저희가 거의 두 번째 정도로 이제 딥러닝 기준으로 이제 최초로 거의 상장을 시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기간으로만 보면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뭐 비트코인과 기간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진짜 신생 새롭게 생기는 시장이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어쨌거나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게 있는 거니까 성과가 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그거 관련해서 이제 상품 라인업을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 지수랑 비슷하게 운용이 되되 사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을 하게 좀 라이브하게 투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마이클 베리라고 이제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분도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패시브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매우 높은 주식에 많이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형주라던가 아니면은 대형주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잠시 떨어졌던 주식 같은 경우 소외를 받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웨이팅을 A가 재무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매크로 지표를 보고 그 웨이팅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ETF를 한 가지를 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를 저희가 아웃퍼폼
달성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이거 같은 성과 같은 경우는 네,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S&P 500 아웃퍼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그 상장이 된 지가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아직 1년은 채 안 됐고요. 11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저희가 상장 이후에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S&P 500 지수 대비로 지금 한 8% 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잘했다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샤프 레이시오 기준으로 봐도 S&P 지수도 그렇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US 라지캡에서 멀티팩터형으로 나온 ETF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AI ETF에 대한 매력이 따로 좀 있어야 다른 상품들과 좀 차별화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개별 주식을 이제 분석하시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사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게 되는데 사실 물론 이제 좋은 주식들인 건 맞습니다. 좋은 주식들인 건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전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인덱스를 사시거나 이런 수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장시켜 놓은 QRFT 같은 ETF들은 결국은 이제 그런 지수형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형 예. ETF인데 다만 어떤 AI가 조금 더 그 주식을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요걸 이제 아웃퍼폼 하도록 이제 설계가 돼 있고 또 좀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개별 종목을 신경 쓰기는 싫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는 가져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문희사께서도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저는 그 다른 포인트로 이제 강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최근에 지금 자산 배분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개인분들도. 예. 근데 자산 배분을 단순히 이제 국내 ETF라나 아니면 국내 펀드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직구족이라고 하죠. 이제 직구를 그렇죠. 네. 하심으로써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스파이라는 이제 대형 S&P 500 지수를 추정한 ETF라던가 아니면 골드 아니면 미국 국채에 대한 ETF를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S&P 500을 이제 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많이 가져가시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 이제 ETF로 대체가 어느 정도 됐었다면 사실 자산 배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2%에서 3%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배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간에 예. 기대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 올라가는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산 배분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분석 없이도 미국 대형주에 대한 충분히 분산된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자산 배분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개별 종목들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큰 흐름 정도만 따라갈 수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개인 투자자 특히 이제 막 입문하는데 남들 다 한다고 하니까 뭔가 해외 주식으로도 더 분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거는 사실 ETF 그 상품 자체의 매력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면 앞으로 또 관련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달지 새롭게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ETF 상품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전략 기준으로 보면은 5개 정도 전략을 좀 준비를 했고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게 지금 먼저 상장을 시킬지를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어떤 상품들은 개발하신 문 이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 중인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헤지펀드 스타일의 ETF입니다. 이제 예. 공시 분석을 하는 ETF인데 네. 최근 1, 2개월 동안 공시를 이제 발표했던 기업들을 쭉 모아가지고 사실 어닝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순이익이 증가했던 이런 뉴스가 뜨게 되면 사실 그런 정보는 하루에서 아닌 일주일 내로 금방 반영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 지표 같은 경우는 그 반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밸류에이션 지표가 바뀌게 되면은 예. 미국 그거를 분석하는 담당 애널리스트가 관련해서 타겟 프라이스도 조정을 한다던가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가 좀 늦은 편인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AI나 아니면 이런 퀀트 방식의 장점은 이게 한 종목이 아니라도 이제 몇백 종목을 동시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딥러닝 기술은 최근에 1, 2개월 동안 공시된 기업 풀을 모아가지고 그 시점마다 밸류에이션에 변동된 수치들을 가지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단기적으로 그 정보가 조금 이제 늦게 이연될 걸로 예상되는 네.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는 전략을 꾸렸고 예.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를 기준으로는 연간 약 10% 정도의 S&P 500 대비 10% 정도의 이제 아웃퍼폼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신 거예요? 저희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인력분들이 많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스타트업 레벨에서도 그렇고 예. 기존 금융사 레벨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우수한 인력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좀 궁금해지는 게 많은데 첫 번째는 어디서 이렇게 잘생긴 그 유능한 젊은 인재를 대표님께서 영입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공시 분석 ETF라는 게 그러면 좋은 공시만 그러면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퀀트 펀드라던가 예.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가치 투자라는 어떤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부 가치라던가 아니면 이익 가치를 현재 주가랑 비교해 가지고 예. 이제 펀드를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로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매월 리밸런싱 하지 않다거나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제 좀 지연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예. 사실 저희가 공시가 될 때마다 이 풀을 모아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풀을 만들어서 이제 매월 계속 이게 종목이 거의 100%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래요? 정보가 반영되는 기간 동안만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기존의 그 리밸런싱이 긴 펀드들이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수익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는 느낌으로는 되게 패시브하면서 액티브한 그런 상품인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게 조금 구조가 좀 복잡해서 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공시가 나오면 네. 그게 이제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게 뭐 나쁘게 반영이 되든 좋게 네. 반영되는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이걸 이제 투자 기회로 이제 바꾸려면은 결국에는 그 기간만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네. 뭐 숏을 하거나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TF 구조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지는 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뭐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액티브하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 맞고요. 네. 그리고 뭐 또 패시브하다고 하면 물론 이제 벤치마크 지수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패시브한 예.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알파를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는 사실 아직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예. 뭐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국내는 저희도 사실 국내 시장은 별로 그렇게 아직 타겟을 하고 있는 예. 지역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왜냐면 저도 이제 ETF 쪽으로 뭐 전문적으로 잘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 듣는 그런 개념이어서 국내도 있는 걸 어느 정도 배치마크를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독자적으로 이걸 아이디어를 내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아직 아는 선으로는 아직 국내에서는 이 정도의 자유도를 가진 ETF가 아직 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규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문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는 아직 이런 거를 하는 하우스라던가 아니면은 ETF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시장을 함께 추종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새롭게 개발하고 아이디어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시장 전반적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거나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미국 증시 자체가 그리고 기업들이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해줘야 함께 덕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의 밸류는 각각 두 분이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요. 사실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고 뭐 미국의 워낙 그 뭐 투자 이제 기래성 같은 투자 대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으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자유롭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틀릴 텐데 저희 의견이 뭐 일단 사실 기존에 이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았던 시기가 얼마 안 됐죠. 그때 뭐 저도 그랬고 뭐 저희 회사도 그랬고 뭐 이제 투자는 근데 바닥을 맞출 수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 뭐 저도 결국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사다가 뭐 바닥대에서도 사게 되고 뭐 또 오를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뭐 경제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뭐 지금의
밸류에이션도 이제 충분히 뭐 좋을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장기적인 뷰를 가질 수 없는 돈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투기적인 돈들은 뭐 지금은 사실 또 일시적인 거나 코로나 진행 상황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투자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이제 투기라고 본다 그러면은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입니다. 저 그러면 미국 주식 얘기 나온 김에 앞으로 어떤 투자 관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미국 증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대형 IT 기술주들 뭐 성장주였다가 이제 가치주로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 2년 전부터 이미 그랬었죠. 테슬라는 글쎄요 이걸 무슨 주로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가치주 성격을 많이 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많이 좀 다시 변동되고 있는 뉴욕 시장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변화 좀 감지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주 얘기는 뭐 계속 나오니까 이걸 장기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관련한 상품도 혹시 좀 다시 꾸려볼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요.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사님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넥스트 밸류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예. 그걸 ETF 상품으로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유형 자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북밸류가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그렇죠. 이거는 싸다, 비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뭐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효용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융위 이후에는 이제 가치 투자가 거의 이제 정말 뭐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팀도 그렇고 이제 학계에서의 얘기들도 그렇고 이제 무형자산 쪽에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가치가 이제 꼭 이제 기계 설비나 뭐 땅이 아니라 이제 어떤 R&D라든지 어떤 이렇게 자산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충분히 개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가치 투자가 사실은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어떤 그 매저가 이제 바뀐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저희가 이제 뭐 테스트를 하고 또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인해봐도 상당히 그런 구조들이 실제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걸 저희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사님이 조금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토스를 네. 일단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건 조금 자극적인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얼마 전에 회계 대가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회계 쪽에서 대가분이 현대 이제 회계 시스템은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 데이터상으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무형자산보다 이제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현대 회계 시스템에서는 정말 특별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고서는 이 무형자산에서의 측정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다거나 아니면 무형자산을 측정한다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봐도 이제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각 투자은행에서 나오고 있는 목표 주가도 괴리가 엄청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특성 때문에 사실 이게 회계 장부에 사실 기록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라는 게 현대 이제 과거에 정의했던 이 밸류라는 매저 방법이 지금 현재 와서도 이게 과연 적용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실무단에서도 갖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잠시 이제 저희가 PPT에 나가긴 했는데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뽑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주 이런 주들이 주로 많이 뽑히게 됩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웨스파고, 뭐 시그나 아니면 듀크 에너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금융주 아니면 뭐 에너지주, 보험주들이 많이 뽑히게 되는데 이런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에 대한 여기서 지금 화면 송출이 되고 있는데 송출 화면에서 보시면은 가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가치 투자 이제 펀드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개별 분들은 가치 투자의 펀드 유니버스 내에서 사실 굉장히 잘 뽑으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가치라는 큰 요인 하나에서 그 요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요인처럼 이제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치에 대한 매저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무형 가치를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D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비용, 아니면 조직 관리 비용, 아니면 특허에 대한 퀄리티. 최근에 이제 발표한 특허가 직전 연도라면 예전에 발표한 특허와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지, 얼마나 유사도가 낮은지, 예. 그리고 아니면은 특허 퀄리티는 밸류 측정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요인들이 사실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예. 이 무형자산을 측정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모호한데 예.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M&A 데이터를 참조를 합니다. 사실 M&A를 할 때 어떤 A라는 기업이 B 기업을 인수를 할 때 이제 프리미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매겨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 뭐냐가 이제 항상 질문이 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무형자산 관련된 요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R&D 비용,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조직 관리 비용, 아니면 특허에 대한 퀄리티, 특허 출원 증가율 등 데이터를 이런 무형 가치 이런 그 차익에 대해서 피팅을 시키고 네. 그런 무형 자산을 조정을 해서 새로운 밸류를 저희가 매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저희가 다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봤을 때 가치 투자가 더 이상 죽은 게 아니라 사실 그 매저가 방법론이 사실 잘못된 거였지 여기다가 다시 이런 무형 자산 요소를 다시 조정을 해줬을 때는 예. 충분히 저희가 말하는 그 가치 투자라는 방식도 최근 10년 동안 성과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 들으면서 약간 헷갈리는 게 기존에 그러면 가치주로 꼽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리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다른 업종군으로 이게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는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형자산을 고려한 가치 투자로 매저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뽑히는 기업들이 아마존이라던가 이제 머크라던가 화이자 제약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펩시 이제 그런 콜라를 제조하는 여기 같은 거 이제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비용으로 잡히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형자산을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에너지나 금융주에서 좀 패러다임이 옮겨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참 평소에 하지 않은 말을 하게 돼서 저는 처음에 이 코너 시작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신나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땅덩어리는 적은 나라에서 인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새롭게 얻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요. 지금 뭐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실제로 그렇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해외로 가고 있다는 걸 좀 체감하십니까? 해외에 아무래도 상품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면밀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뭐 지금 일단 뭐 수치로 봐도 해외 주식에 대한 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요. 예. 물론 이제 국내 주식도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뒤에 이제 급락 오기 전부터도 어떤 메가 트렌드로는 해외 주식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자금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계속 있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사님은 보시기에 좀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이 됩니까?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 투자를 조금 이제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미국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거를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주식에 대한 좀 그 매력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요인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자체가 갖고 있는 브랜드랑 무형자산의 비중이 국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거버넌스 이슈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왜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냐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의문을 다들 던지십니다. 실무에서 학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사실 미국이 좀 더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한국이 좀 저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라고. 항상 하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때문에 사실 실망을 많이 하시고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리시는 그 소위 말해 전업 투자분들이 좀 느는 걸 제 주변에서 확인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가지 두 가지 무형자산의 요인과 이런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좀 더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구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미국 주식이 정직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지배구조나 안 그러면 뭐 재벌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뭐 지주사나 뭐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못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미국 주식은 그런 거에 대한 감가는 좀 덜 하니까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돈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 듣다 보니까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냥 회사 차원에서 미국만 지금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신흥국 쪽도 그러면 보고 계신 겁니까? 아웃퍼폼 쪽으로 보면 그쪽도 꽤 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상품 자체는 저희가 이제 미국 특히 이제 대형주 쪽 유니버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이머징이나 뭐 국내 상품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아직 뭐 회사 이제 저희 상품 자체 개수가 많지가 않고 예. 저희 이제 회사의 뭐 어떤 뭐 수익률도 또 중요하지만 어떤 AI 기술을 통해서 어떤 뭐 이제 좀 큰 벤치마크들 이제 이기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아마 뭐 당분간은 미국 쪽 네, 특히 이제 미국 대형주 기반의 상품에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AI ETF와 관련해서 또 공시분석 ETF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급하게 출연 섭외 요청을 해드렸고 저도 오늘 참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거 질문을 다 드렸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좀 새롭게 환기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미리 며칠 전에 섭외 전화 드리고 저희가 제대로 된 폼으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김영식 대표 그리고 문효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